안녕하십니까. 알리바바 공인강사 주식회사 2프로 대표 이종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컴퍼니 프로필 등록에 대해서, 회사 프로필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프로필 등록은 마이알리바바의 샵에 에디트 프로필에 가셔가지고 등록이 가능하시고요. 제가 상품 랭킹을 소개시켜 드릴 때 회사 소개 등록자이 믿을만한 회사 소개 등록을 하는 것이 가장 또 컴퍼니 프로필을 등록하는 것이 알리바바닷컴 상품 랭킹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또 신경 쓰셔서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에디트 프로필에 오시면은 컴플리트니스를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 프로필이 등록된 완성도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인터넷에 있어서 완성도를 보여준다는 것은 완성도가 100%에 가깝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선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완성도를 높여서 등록하시는 것들 중요합니다. 시스템으로 완성도를 재는 것이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지 않으면 시스템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컴퍼니 프로필, 에디트 프로필은 5개의 과정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이직, 컴퍼니 디테일, 회사의 기초 정보를 등록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매니팩처링 캐패빌리티, 익스포트 캐패빌리티, 컴퍼니 인트로덕션,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서티피케이트까지 해서 5개의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우선 회사 기초 정보 등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기초 정보 등록에 있어서 전에 AV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Authentication and Verification, 인증과 확인을 거치게 됨으로써 회사의 명은 굳어지게 되어 있고요. 수정이 불가능하고 회사 명이 바뀌거나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변경될 때 알리바바닷컴의 아이디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문사업자 등록 증명원을 냈을 때 제출했을 때 그 회사명과 회사 주소가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 주소는 시도까지 굳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고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하고 required information, 즉 필수 정보 자료이기 때문에 또 필수 빨간 별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필수 기본 자료로 꼭 넣으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오퍼레이셔널 주소는 회사가 현재 본사는 본사는 지방에 있고 서울에 무역부가 위치한다 그랬을 때 알리바바닷컴을 직접적으로 오퍼레이션하는 운영하는 부분에 운영하는 곳에 이제 주소를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메인 프로덕트 5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알리바바닷컴 메인 화면에서 메인 프로덕트로 서플라이어에 놓고 메인 프로덕트 상품명을 넣었을 때 찾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5개 중요하고요. 5개의 메인 프로덕트를 넣으실 때는 키워드 리스트, 상품 등록할 때의 키워드 리스트를 바탕으로 하셔가지고 조합이 되어 있는 단어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2개, 3개 단어가 들어가도 하나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10개의 상품을 더 넣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회사의 설립연도, 그 다음에 전체 임직원 수, 그리고 회사의 대표자명인데, 회사 대표자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것이 알리바바닷컴에서 required information도 아니기 때문에 알리바바닷컴을 직접적으로 다루시는 직원분의 이름을 적어 놓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어들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한 단위에서의 담당자와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해 가고 싶은 부분들이 높기 때문에 회사 대표 문법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지 마시고 또 알리바바닷컴을 직접적으로 다루시는 분의 이름을 적어주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사무실 규모, 회사의 장점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조 능력인데요. 최근에 제조 능력이 2가지 부분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퀄리티 컨트롤, 품질 관리를 하는 품질 관리의 공정이라든지 품질 관리에 있어서의 방법이라든지 사용하는 기구들을
품질 관리에 테스트를 하는 기구들을 명기하는 품질 관리 부분이 하나가 더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R&D 캐패빌리티, 연구 개발 능력을 넣을 수 있는 R&D 캐패빌리티 능력까지 추가가 되었고요. 요것은 이제 그 전에 이제 등록됐었던 내용들입니다. 그 전에 제조 능력에서 등록됐던 내용들이고요. 자, 제조 능력에 있어서는 공장의 주소, 공장의 규모, 그 다음에 제조 계약이 OEM 제작이라든지 바이오 상표라든지 바이오에 라벨을 붙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품질 관리 인원이 몇 명인가, 연구 개발 인원이 몇 명인가, 그 다음에 생산 라인의 숫자가 얼마인가, 그 다음에 또 많이 빼먹으시는데요. 직접적으로 연간 생산량을 보여주는 것들 중요합니다. 바이오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0만 개를 만드는 회사에 100만 개 주문하지를 않기 때문에, 연간 생산량이 10만 개인 업체에 100만 개를 주문하지 않기 때문에 연간 생산량이라든지 단위에 따른 또 생산 규모를 적어주는 것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추가된 내용인데 품질 관리, 공정의 이름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공정의 사진, 그 다음에 공정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품질 관리에 있어서 기구 이름, 기구 모델, 그리고 기구의 수량이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R&D 캐패빌리티에 있어서 공정의 이름, 공정 사진, 또 공정 설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 개발 능력에 공정이라든지 공정 사진이라든지 설명을 넣는 부분이고요. 제조 능력 입력에 같이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은 수출 능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익스포트 캐패빌리티인데요. 우선은 지역에 따른 대륙에 따라서, 그리고 도메스틱 내수와 수출의 비중을 나타내는 전체 매출 비중에서 수출이 얼마를 차지하는가를 우선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제부터 수출을 했는가, 수출 시작 연도, 그 다음에 주요 고객 정보는 굳이 안 보여주셔도 되시고요. 그 다음에 선적 항구들을 수출 부서 인원을 보여주고 선적 항구라든지 공항을 보여주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예전에 2017년도에 보면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1000개 기업을 지원할 때 한국의 항구 이름들이 니어리스트 포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항구를 적어라 그러셔가지고 평택, 당진, 광양, 대한민국의 항구란 항구를 다 적으셨던 적이 있는데, 알리바바닷컴은 전에 살펴봤듯이 전 세계 190개국에서 사용을 합니다. 한국만 사용하는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중국같이 큰 나라에 같은 경우는 선적 항구에 따라서 리드 타임이 오래 걸리고 배송 기간 자체가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니어리스트 포트를 적게 되어 있는 거고요. 한국에서는 메인 포트 그대로 부산 포트, 그 다음에 또 에어로 선적이 가능하다, 항공 선적이 가능하시다 그러면은 인천 에어포트 적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또 가끔 인천 포트를 적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출 정보 등록을 하는 부분들에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수출 정보 등록에 있어서 두 번째 부분은 평균 선적 기일이 얼마나 걸리느냐, 해외 사무소가 존재하느냐, 그리고 승인 운송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수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가격 조건이, 운송의 가격 조건이 FOB, CFR, CIF, EXW가 되겠고요. 4개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또 기준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거 설명드리면 DDP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DDP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바이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바이어의 주소지까지 직접 배송을 해주는 것인데, 관세라든지 부가세까지, 그 나라에서 발생하는 관세와 부가세, 내륙 운송료까지 다 부담을 해주는 조건인데요. 저 가격을 제가 중요하게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의 수수료하고 해외의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샘플을 선적할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스페인에 120불 가까이, 운송료까지 120불 가까이 되는 부피가 큰 단열재를 해상 선적을 해서 보냈던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관세사 수수료가, 최저 수수료가 13,200, 12,000원 부가세 별도, 그 다음에 운송사 같은 경우 3만원이나 4만원의 별도 금액을 받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별도, 금액 자체가 그렇게 좀 적은 부분이 있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관세사 수수료가,
그 유럽 같은 경우는 150달러. 그리고 또 선사의 그 최저 핸들링 수수료도 150달러. 그래서 120달러짜리 그 운송료까지 120달러의 물품을 실었는데, 그 스페인에 도착해가지고 650불 가까운 그 운송료가 나왔던 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샘플이라든지 아니면 적은 양의 물품을 보낼 때는 바이어가 또 수입 경험이 많지 않다 그러면은 한번 조사해서 미리 또 알려주시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DDU나 그 다음에 익스프레스 딜리버리나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DHL, 페덱스, TNT, 그 다음에 EMS라든지 EMS 프리미엄 UPS로 발송되는 부분이라고 또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은 직접적으로 받는 통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통화, US 달러, 유로, 재패니즈엔, 캐나디안 달러, 오스트리안 달러, 홍콩 달러, 영국 파운드, 차이니즈 위안, 스위스 프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셉티드 페이먼트 타입에 있어서 TT 같은 경우는 전신한 송금해가지고 전신한 송금이라 그래서 은행 계좌를 통해서 스위프트 코드와 여러분들의 계좌 정보를 은행 정보와 계좌 정보를 바이어에게 알려줘서 직접적으로 입금을 받는 제도이고요. 가장 요즘 많이 쓰이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은 LC 신용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들이 머니그램이나 웨스턴 유니언 같은 경우도 많이 가끔씩 쓰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많이 쓰이냐면 웨스턴 유니언이나 머니그램 같은 경우는 러시아 계열의 국가 같은 경우 국가에서 외환 통제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외환 송금 금지 조치가 떨어지기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여권상의 이름, 받는 사람의 여권상의 이름, 국적, 그 다음에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정도 적어서 보내주게 되면은 바이어 쪽에서 보내는 사람의 이름, 그 다음에 보내는 사람의 국가, 그리고 영수증 번호를 알려주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은행을 가져가서 바로 찾을 수가 있고요. 대체적으로 뭐 웨스턴 유니언이나 머니그램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30분 이내에 해외에서 송금을 직접 받을 수 있다. 무통장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 그런 또 기능들이 있으니까 또 웨스턴 유니언이나 머니그램으로 결제를 하겠다라는 바이어가 혹시 있으시면은 또 알아보시고 또 그렇게 해서 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팔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페이팔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인보이스를 제가 발행해서 바이어한테 보내면 크레디트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좀 편리한 부분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바이어 입장에서는 제가 송장을 놓고 그래야 저도 운송 번호를 놓고 알려줘야만이 또 페이팔에서 입금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페이팔에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환불이라든지 그런 보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알아두시고 꼭 가입하셔서 사용하시고요. 무역의 철칙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샘플조차 구매하지 않는 바이어는 바이어가 아니다. 샘플도 소량의 샘플이라도 또 직접적으로 바이어가 산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구매 의사가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또 페이팔 같은 경우로 인보이스 발행해서 보내시는 것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되겠고요. 영어, 중국어, 스페니시 그런 언어들 또 직접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언어들 체킹하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은 인증서 등록이 되겠습니다. 인증서 같은 경우는 4종류가 있는데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선은 인증서, 서티피케이트 앤 테스트 리포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허, 수상 내역, 그 다음에 상표 등록이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다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인증서 같은 경우도 네 부류로 나눠지는데 품질에 대한 부분들,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나눠지신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인증서 등록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것들은 레귤러터리 인더스트리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규제가 있는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인데 어느 때 중요하냐면은 제약이라든지 여러분들이 OTC에 약품을 의약품을 취급한다거나 의료기기를 취급할 때는 인증서에 있어서 꼭 또 등록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제조허가라든지 그 다음에 레귤러터리 인더스트리에 있어서 규제가 있는 인더스트리에 있어서 산업 분야에 있어서 그 제조허가라든지 품목허가에 대한 부분들 등록하신 이후에 알리바바닷컴에서 승인이 나시면 등록 가능하시다. 그런 또 이야기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인증서를 등록하실 때 인증서 종류, 인증서 번호, 인증서의 이름, 그 다음에 발행 기간, 인증서의 유효 기간, 인증서 사진 이미지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코프라는 것은 인증이 커버하는 범위를 적어주는 것이 스코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사 등록입니다. 회사 소개 등록인데요. 회사 컴퍼니 인트로덕션에 있어서는 우선은 회사 로고를 넣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알리바바닷컴에서 NC 세팅, 베이직 세팅이라 그래가지고 회사 이미지 3장 넣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또 말씀드렸고요. 최근에는 1200에 675바이트짜리로 큰 이미지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고요. 픽셀짜리로 크게 들어갈 수 있고요. 회사 소개 내용이 이쪽에 들어오게 됩니다. 컴퍼니 인트로덕션 부분이 알리바바닷컴의 미니 사이트에 회사 프로필을 가게 되면은 가장 또 먼저 보여지고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등록하시는 것들 중요하시고요. 컴퍼니 인트로덕션 등 에디트 프로필에 있어서 컴퍼니 인트로덕션이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다 알고 계시면 되시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을 또 얘기 드리면은 회사 소개 내용을 굉장히 잘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콰이리 한 줄로 바이어한테 인콰이리를 받더라도 여러분들은 회사 소개를 바이어한테 꼭 보내줘야 되거든요. 한 줄로 질문을 받더라도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다 하는 내용들을 회사 소개 내용을 보내줘야 되는데 회사 소개를 쓰실 때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회사명을 위나 아워 컴퍼니 자리에 꼭 회사 위나 아워 컴퍼니로 쓰시지 마시고 회사 이름을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소개서를 쓰는 가장 큰 목적은 바이어가 회사 소개서를 읽어가지고 내 회사를 인식하게 만드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회사 한국 분들이 영어를 하시면서 가장 위라든지 아워 컴퍼니라는 단어 많이 좋아하시는데 되도록이면은 읽어봐서 남을 수 있도록 내 회사 이름 서너 번 회사 소개 내용에 적어주시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무 거창하게 쓰거나 그런 분들 좀 많이 있는데 또 그런 것들은 자제하시고 진솔하게 쓰시면 되십니다. 첫째, 우리 회사는 언제 설립돼서 무슨 제품을 주요 제품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 어느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인증서를 갖추고 있다. 우리 제품은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내용은 너무 길지 않게 A4 한 페이지가 채 되지 않는 분량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회사 소개 동영상을 넣게 되어 있는데요. 용량 자체가 많이 적습니다. 35초 분량에 2.5MB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좀 적은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대전시회 참가 이력을 넣게 되어 있는데 해외 전시회 참가 이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수출 능력을 보여주는 내용들이거든요. 수출 능력 자체가 얼마나 열심히 수출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전시자가 아니라 전시회를 참관했더라도 좀 사진 같은 경우 넣으셔가지고 또 알리바바닷컴에서 굳이 확인하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또 넣어주시는 것들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회사 속 에디트 프로필, 컴퍼니 프로필을 어떻게 등록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